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진국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그 나라가 어떤 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관한 법을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2008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익 혹은 규제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되었죠. 미국의 경우에는 그보다 18년 전인 1990년도에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라고 해서 줄여서 ADA라는 법이 연방법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오늘은 이 ADA 입법에 큰 역할을 한 주디 휴먼이라는 멋진 여성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장애를 가진 청소년 협회를 만들고 이끈 여성 스테이시 팍 밀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스테이시 팍 밀번의 경우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지금 이틀 후면은 그녀가 고인이 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를 기념하면서 이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테이시 밀번은 1987년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어머니가 한국인이시고 아버지가 미국인이십니다. 선천성 근위축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5년 전인 2020년 5월 19일에 돌아가신 그날까지 짧다면 짧은 33년 생을 장애인으로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이나 평범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했는데요. 16살부터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청소년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고요. 나아가서 주정부에 발탁이 되어서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cripchick.com이라는 유명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권익에 관한 글을 많이 썼다고 해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10월 달을 장애인의 달로 지정을 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한 분이 바로 스테이시 밀번이었다고 합니다. 24살이 되던 해에는 ADA 법이 제정되는 센터 역할을 했던 캘리포니아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그 근처 버클리로 와서 독립생활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장애인들의 권익에 대해서 알리고 도움이 되고자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갔어요. 2014년 27살이 되던 해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지적장애인 위원회의 의원으로 지명이 되어서 2년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기도 하는 보편적이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살핌 정책을 입법화시키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장애인에다가 성소수자이기까지 했는데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한 스테이시 언니, 정말 멋지죠? 그런데 장애를 가졌던 스테이시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1990년에 시행된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혹은 권익에 관한 법인 ADA를 입법화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또 한 명의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성이 바로 주디 휴먼인데요. 그녀는 장애인 권익과 그들을 대변하는 사회운동계의 데모라고 할 수 있어요. 1947년에 태어나서 생후 18개월에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를 가지고서 평생을 휠체어 생활을 한 분이시지만 두 다리 멀쩡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신 분이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원문으로 읽으면 Disability only becomes a tragedy for me when society fails to provide the things we need to lead our lives. Job opportunities or barrier-free buildings. For example, it is not a tragedy for me that I am living in a wheelchair. 해석을 하면 휠체어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나에게 장애가 비극이 되는 순간은 사회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혹은 베리어 프리 건물이라던가 즉 주체적 삶을 이끌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이다 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장애를 가졌다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주디 휴먼이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청소년기에 매해 참석한 장애인들의 여름 합동 생활, 캠프 제네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캠프 제네드는 별칭으로 크립 캠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크립, CRIP 이란 단어는 크리퍼의 줄임말로서 장애인을 낮추어서 부르는 비속어이기도 합니다. 크립 캠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디 휴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1980년대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권익법을 입법시키기 위해서 한 노력을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인데 저는 시청하면서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도 자신의 몫을 해내는 그들을 보면서 멀쩡한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정부가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법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분들은 마치 내 일이 아닌 듯 보거나 때론 일부의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시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대를 건너 또 후손이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내 친구가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를 가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법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럴수록 더욱 진보된 사회가 되고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멋진 언니 두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괜찮았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봬요.